쇼라고 하니까 그 차이점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들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한국에서도 이런 기술의 흐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시간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의 행사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화면을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행사의 부제는 애프터 NAB 비포 코박으로 부제를 잡았습니다. 코박에서도 굉장히 새로운 신제품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제 코박의 가장 큰 이슈는 뭐죠? 야, 신제품 뭐 나왔지? 어떤 제품들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지? 이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근데 NAB하고 코박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그나마 뭐 아직 뭐 우리나라는 차례가 안 됐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못 보여드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가서 그냥 뉴스를 귀로만 듣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NAB가 그러면 신제품을 출시하는 그냥 자리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NAB 말씀을 좀 드리면, NAB 이번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NAB는 1923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7회 올해로 맞이를 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160개국에서 사람들이 10만 명이 참석을 한대요. 굉장한 숫자죠. 근데 여기에 한국 코바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얘네들은 10만 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만 명들이 다 실상자들이에요. 학생들이 출입이 금지입니다. 저희 애들을 한번 데리고 갔다가 애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출입 금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사람들만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버글버글하게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다. 좀 다소 거만하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야, 쟤들이 뭔데? 왜 여기서만 얘기가 시작이 돼? 라는 그런 처음에 제가 들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구나. 뭐 자기네들만 다 한다는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NAB는 어떤 신제품이 출시되지라는 것들보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NAB의 메인 이제 컨퍼런스 룸인데 이게 얘네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전시회 기간 동안 200개가 넘는 포럼과 워크샵과 세미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요. 그리고 저거는 철저하게 예약제이고 유료로 돈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거를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왜 우리는 저렇게 안 하나 부러운 생각들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무슨 협회의 회장님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현장에 쓰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너는 왜 이렇게 가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직접 얘기를 주고받는 자리여서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포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토론회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얘네들이 가고 있구나라는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다 영어라. 좀 한글로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글 세션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년 그 프로덕트 오브 이어라고 해서 올해의 제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간혹 보셨을 거예요. 올해 저희 아자의 키프로 고가 올해 이 장비상 받게 됐는데 이슈가 되는 제품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특이점을 가지고 올만한 제품에 저는 상을 수여를 합니다. 저런 상을 몇 개를 주냐면요, 120개 정도의 제품을 선정해서 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는 제품들을 쭉 다 검토를 해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를 또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동화, 그다음에 자동화 재생 부분, 카메라 액세서리, 클라우드 가상화, 오디오 네트워킹, 디스플레이 부분, 그래픽, 시스템 하드웨어, IT 네트워킹, 조명, 라디오 리모트, 스토리지, 비디오 컨버팅까지의 다양한 분야들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시 종합해봤어요. 그래서 이슈를 나름대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NAB의 주요 이슈는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추려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스포츠, 두 번째는 8K 솔루션, 세 번째는 클라우드. 이게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제가 아는 분야가 또 이쪽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자, 먼저 e스포츠. 할 말이 많죠. e스포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숫자를 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3,6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버금가는 저 숫자가 뭘 의미하느냐면요, 2015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시청자 수입니다. 저 숫자가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월드컵을 능가하는 숫자입니다. 973억 원은 2018년도 작년에 우리나라 국내 e스포츠 업계의 시장 매출 규모입니다. 1조 원은 전 세계 시장 매출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2022년까지 3.3조 원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스페인의 축구리그 라리가가 3.1조거든요. 그거를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돈이 된다라는 걸로 추격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 설치된 e스포츠 경기장의 모습이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자, 요거는 NAB 그 현장에서 e스포츠 관련된 부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스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e스포츠로 이 업계의 이슈들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뉴텍 트라이캐스터를 이용한 뉴텍의 프로덕트를 이용한 e스포츠 구현 현장이 되겠고요. 자, 근데 e스포츠로 왜 이렇게 시장이 쏠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e스포츠 한번 구성을 해보죠. 자,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게임을 하고 그걸 중계를 하겠죠. 그러려면은 얘를 컨버팅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영상 규격하고 비디오 영상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컨버터가 필요하죠. POV 카메라를 하나를 연결을 하죠. 그리고 옵저버라고 부르는 게임 서버에서 직접 뿌려주는 데이터를 또 컨버팅을 이용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카메라도 물론 있어야겠죠. 얘네들을 처리를 하려면 비디오 스위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여기 담겨있는 비디오 클립들을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스포츠 경기는 최소 2명, 많게는 100명까지 부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명만 잡으면 구성이 이렇게 돼요. 벌써 터 나오죠. 근데 이 구성은 뭐가 빠진 거냐면 다 빠진 거죠. 오디오 빠져 있죠, 자막 빠져 있죠, 에미버스 빠져 있고, 가상 스튜디오에 현장 스크린 출력하는 거, 인터넷 라이브, 슬로모 리플레이가 다 빠진 형태입니다. 쟤네들이 들어가면 돼요. 자, 저것도만 넣으면 되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웬 놈의 포맷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HDMI, SDI 디스플레이 포트, IP 비디오, 아날로그 디지털 오디오들, 그리고 비디오 파일들, 이런 것들이 서로 호환이 돼야 돼요. 이게 이쪽으로 하고 이게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장비 업체들이 e스포츠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왜냐? 팔 게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은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 8K. 웬 8K냐? 아직 4K도 버겨운데 허덕허덕거리는데 웬 8K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까지 얘기를 할 때 그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를 나갈 때 8K가 나왔는데요. 아유 일본이나 쓰지 누가 쓰겠어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의 이슈 두 번째 이슈를 제가 8K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파나소닉하고 소니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8K 카메라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소니는 8300 이제 8K 2인치를 내놨고 파나소닉은 ROI 카메라를 좀 출시를 해서 진짜 리얼 8K 카메라들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케가미하고 샤프에서도 카메라를 출시했죠. 되게 재미있는 게 샤프가 마이크로 포서드를 이용하는 8K 카메라를 프로토타입으로 출시를 했어요. 퀄리티 여부를 떠나가지고 아니 왜 쟤네들이 하는 이거 완전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올해 NAB의 분위기였었습니다. 차지하고요. 또 B&H에서는 8K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전광판 업체들이 8K를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블랙매직도 빠질 수 없죠. 블랙매직 디자인도 8K 레코더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우스 로어의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블랙매직에서 8K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8K 레코더. 근데 좀 이상한 게 왜 카메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레코더를 내놨지? 라는 의문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레코더를 자세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경쟁사입니다. 저희 뜯어봤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 우리가 쓰던 DB캠이나 HD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랬는데 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네요. 합쳐놓은 거예요. 두 제품 따로 별개의 제품을 그냥 하나에 4개 넣는 거더라고요. 한번 실망을 했고요. 두 번째는 8K는 H265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H265로 저장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마스터링이나 제작용 코덱으로 프로그레스 코덱을 쓰잖아요. 근데 얘는 8K 265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 조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4K로 당장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4K 프로그레스 레코더 치고는 너무 비싸요. 얘가 너무 급하게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저기를 이용해서 8K를 녹화하기에는 C패스트는 지금 512기가가 최대 사이즈예요. 저거를 다 써가지고 프로그레스 8K를 저장을 하면은 6분인가 정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는 컨트롤러인데 이 컨트롤러를 일반 테이프데크나 아니면 다른 플레이어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어요. 얘는 표준 컨트롤러예요. 요거 하나는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8K를 왜 이슈로 꼽았냐? 첫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도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8K를 중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막 가고 있으니까 장비 업체들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지.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4K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8K의 목적이 뭐냐면 4K VR을 위한 컨테이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8K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4K VR을 볼 수가 있거든요. 4K VR 정도의 수준이면요, 우리가 느꼈을 때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4K 컨테이너로 보면 HD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장 몰입감이 깨져요. 근데 8K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면 4K로 VR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이니지 좋죠. 지금 4K도 사이니지로는 훌륭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요즘은 대형으로 만들어서 마치 눈앞에 실제 그 사물이 있는 것처럼 사이니지 쪽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얘가 4K로도 100인치나 200인치 정도를 만들어내면요, 앞에 가면 화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K가 사이니지 쪽으로 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8K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얘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 제품 같은 경우에 8K를 내기 위해서는요, 시리즈 SDI 4가닥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TV에 HDMI 2.0 4가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개를 다 연결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빠지면 이빨 나간 또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까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를 기다리시면 되냐? 곧 출시되게 될 HDMI 2.1 버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HDMI 2.1이 2017년도 11월에 얘는 이미 발표가 됐어요. 10K까지 지원하는 규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아니면 다른 장비들이 HDMI 2.1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얘기가 나오면 이제 쓸 때가 됐구나, 한번 고려를 해볼 때가 됐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K TV는 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 두 분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사다리 잡으려야 되나? 8K 저 80인치 넘어가는 TV는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요. 사시잖아요. 사다리차를 불러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이거 나와도 쓰지 못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쓰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올해 말을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LG에서 사고를 하나 쳤죠. 롤러블 TV를 내놨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전시장에서 LG가 롤러블 TV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들어갑니다.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한 대 사고 싶습니다.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5천만 원. TV 한 대 5천만 원. 그래서 4대면 2억인데 집을 살 수 있는 돈으로 TV가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는 다 아시잖아요. 뭐 구글 클라우드나 뭐 아이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많이 지금도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슈가 됐나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이제 NAB를 매년 가지만 가서 이게 쑥 둘러볼 때 뭐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 뭐야, 광고 하나 나왔나?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어요. 가서 걔네들의 계획을 듣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는 저렇게 귀엽게 한쪽에 클라우드를 시작하겠다. 올해 네이버가 2019년서부터 이제 신사업으로 선정한 게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왜 얘네들이 다 클라우드 하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자, NAB에서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아마존 부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클라우드 하면서 막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와우자 어디서 많이 듣던 데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웍이면 웍이지 무슨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54개의 전 세계 54개의 지점에다가 클라우드 거점 기지를 만들었다라고 저렇게 자랑스럽게 한 면 전체의 벽에다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클라우드 하면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같은 스토리지를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핸드폰 용량 꽉 찼으니까 클라우드에 올리고 여기 지워야지 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는 스토리지를 빌려 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토리지가 아니라 예를 들면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스토리지, OS, 앱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빌리면요, CPU 저렇게 메모리 빵빵하게, 그래픽카드 저것만 해도 몇천 되겠네요. 스토리지, OS, 앱 이런 것들을 다 빌려서 얘네들을 클라우드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이게 클라우드 버추얼 워크스테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한테 내가 접속해가지고 나 CPU 몇 자리, 메모리 몇 자리 이렇게 해서 시스템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 클라우드 안에 나만의 워크스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원격으로 붙어가지고 작업하고 카메라에 결과물들을 넣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노트북을 쓰더라도 클라우드 안에 있는 엄청난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월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실제 하드웨어를 가질 필요 없이. 이게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협업, 아이디만 나누면 협업이 바로 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지금 방금 했습니다. 내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더 큰 용량의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옵션만 바꾸게 되면 바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요.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고용량의 그런 하드웨어를 임대를 했다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게 될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언트한테 납품을 해야 돼요? 링크만 던져주면 됩니다. 들고 가가지고 주고 뭐 복사를 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가능해?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텐지 5G. 지금 한국은 2018년도 11월 1일에 텐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2019년도 4월 3일에 5G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둘 다 현재 상용 상태예요. 네, 여러분들이 KT나 SK